자꾸 전문가에서 제 어깨가 지금 무겁습니다. 근데 발언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그 전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제가 더 뭐 첨언할 게 있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꾸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폼페이오 CIA 국장이 만나면 이렇게 유려하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그 뭐 조폭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만은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폼페이오 CIA 국장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9월에 공 의원님, 뭐 교수님 이력으로 봐서는 조폭 그러니까 조금 낯설긴 합니다. 예. 근데 강력하게 대놓고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그렇죠. 작년 9월에 우리가 B1B 랜서를 보냈는데 다 이거 우리가 칠 수 있었다. 그 60톤의 폭탄을 싣고 60m 지하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이 그런 B1B 랜서의 활동을 탐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렇게 알려졌죠. 그런 거를 마이크 폼페이오가 다시 내면서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배짱이 맞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습니다. 배짱이 통 큰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거예요? 배짱이 밀렸다는 얘기예요. 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만큼 통이 크고 세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게 최고위급 만남인데 김정은 앞에 놓고 우리 비행기 왔다 갔다 했는데 몰랐지.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있었다는 것까지 만약에 폼페이오 국장이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다른 게 만약에 그 백조 문제를 가지고 했었으면 이 논의의 출발점이지 중간에 저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년사를 때리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정도에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핀세트로 뽑아서 그 정리할 수 있다라는 선제 타격론과 그다음에 핀셋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밀려오면서 급격하게 김정은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배짱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양 소장하고 이사장 정확하게 고칭을. 양 소장하고 뭐 제가 그 소속 정당이 다르고 하지만서도 글쎄요. 그 폼페이오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원 의원 6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폼페이오는 뭐를 볼턴하고 동일시하는데 폼페이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보를 취급한 사람이지 우리나라에 정보 취급한 사람이 얼마나 유효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차명진 의원은 잠깐만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김정은과 가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이 외교적으로 언사를 했지 단판 한번 줍시다. 저는 그게 했을 거라고 안 봅니다. 근데 차명진 의원은 아까 폼페이오의 하원 의원이 6년 경력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하고 아마 이게 서로 비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대선 의원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더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상황을 보게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슨 카드를 과연 꺼낼까?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종전 선언 논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그리고 관건은 무엇인지 6분의 패널은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핵 동결 선제 카드를 꺼냈죠. 김정은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중단한다. 중지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정해서. 문 대통령은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 안 했다. 결론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더 진전된 비핵화 의지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 만남에선 비핵화의 동상이몽,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 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 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And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to the war. People don't realize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It's going on right now, and they are discussing an end to the war. So, subject to a deal, they would certainly have my blessing, and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at. Japan and ourselves are locked, and we are very unified on the subject. 그리고 교수님 그 과거에 이제 그 국무부 재직 시절에 여러 번이나 이제 평양을 직접 방문을 하셨었는데 직접 협상도 해보시고요, 통역도 물론이죠. 예, 해보시고 하셨는데 지금 북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 태도나 뉘앙스가 이 과거와 비해서 어느 정도 다른가요? 우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과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전입니다. 네. 또 미사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네. 핵 문제를 다루기가 무척 수월했는데 지금은 뭐 40개 내지 뭐 60개 뭐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도 있다는 이러한 전략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항복하듯이 그렇게 순수히 미국 요구대로 다 들어줄 거 같지는 않고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쪽에도 요구 조건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협상은 요구 조건을 들어도 주고 또 이쪽에서 서로 또 양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협상을 성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고받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고받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일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진영 변호사 준비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한국은 예. 한판 승부, 네. 한 번에 끝내자.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심이 없으면 회담장을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예. 그에 비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제가 썼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가자. 한마디로 살라미 전략으로 해서 네. 최대한 시간을 타임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시간을 놓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트럼프가 임기가 끝난 다음까지 미루려고 하는 나름대로 지연 전략, 한마디로 속공 전략, 지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사실 남북 간의 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주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두 번째 걸 할 텐데 섞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종전 평화협정 체제의 기본적인 합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논의에서 5월 달이나 6월 초에 미북 간의 어떤 일정한 합의가 만약 도출될 수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7, 8월 달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1단계 국가연합체제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데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빠른 진전을 예상하시네요.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종전협정 체제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 또 북한의 합의가 안전한 어떤 그 어그리먼트로도 협정 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가을 9월 달 정도 되면 사실은 그것을 종결짓는 말하자면 가을을 수확하는 그야말로 그런 가을이 어떤 왔다. 평화의 어떤 가을이 왔다의 페스티벌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예상 못했던 한반도에 새로운 가을이 왔다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차명진 전 의원님은 그게 이제 그게 아마 현재 집권 여당의 바람 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북핵이 있어도
한반도가 평화로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남과 북이 지금 저런 식으로 연방제식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핵 무기가 우리 무기인지 아닌 무기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면은 예. 그걸 갖고 무슨 북핵을 시비거리가 안 된다고 시비거리가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예. 그런 식으로 북한은 핵을 예. 용인하지 않을 거고 그 핵으로 버티는 그 반인권적 국가를 예.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예. 현재 집권당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아마 지금 이제 이 김정은을 대할 텐데 예. 김정은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과 한국의 약점을 간파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 33살인가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약점을 간파한 거예요. 일단은 미국은 그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은 현재 또 조금 있으면 이 정권이 어떻게든 어떤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그냥 말잔치 하면 돼요. 당장.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정은은 시간 벌기 위해서 상당히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할 거다. 예. 이게 환옥 작약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정부가 얘기하지만 저는 국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봄날에 꿈은 간다 그거예요? 네. 지금 오늘 쇼가 끝난다면 쇼가 끝난다? 공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일단 오늘 3차 실무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은 27일 오전에 첫 만남을 갖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공식 환영식과 환영 만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판문각 북측 구역부터 남측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한다. 그래서 생중계한다. 그러니까 우리 측 취재 기자단이 북측 올라가서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김재원 위원장 내려오는 동선을 같이 따라오는 그것까지 가능해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예. 또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해야지 예. 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향후 생기지 않겠죠. 네. 근데 지금 두 분은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제가 봉영식 위원님께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꿈을 깨는 게 낫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극단적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자는 게 저희 외교 목표가 아닌가요? 예. 대북 정책하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보다 보면은 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네네. 또 보면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예, 상황을 만들어가는.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져야지 정권 생존이 보장되니까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만약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정권의 생존이 오히려 위협을 받는다면 그럼 다른 길을 택해야 돼요. 핵무기랑 미사일을 포기하겠죠. 왜냐하면 핵무기와 미사일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수단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는 그런 네. 노력을 경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럼 김광덕 부장님 의견 주시고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가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꺼내겠는데요. 예. 지금 북한은 핵 포기 또는 핵 폐기를 한 나라의 사례를 아주 집중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보통 그 사례가 한 4-5가지가 되는데 예. 남아공 사례, 뭐 우크라이나 사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예. 리비아 사례하고 이제 이란식 사례를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리비아식은 뭐냐면 완샷인데 1년 만에 사실상 모든 걸 다 폐기를 사실상 했어요. 그래서 완샷이고 시기는 1년 만에. 근데 이란식은 지금 합의된 지 2015년에 합의됐습니다만은 3년 이상 됐지만 별 진척이 없어요. 단계별로 핵무기를 뭔가 이게 해제를 해가면서 또 보상을 다시 받는 이런 방식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지금 리비아식으로 하자고 볼턴 안보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구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중간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에는 2년으로 해결을 하는 이행을 완료하는 거로 일단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다면 어떻게 되냐면 2020년 11월에 차기 대선을 위한 대선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 6월에 만약에 회담을 갖게 되면 2020년 6월까지 해결하는 이런 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이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ICBM 폐기를 먼저 요구할 겁니다. ICBM 폐기를 요구하고 하는데 나머지들이 남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를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과거에 그동안 합의해서 이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번은 진짜 다르다. 건강하고 올 거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여튼 그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뭐 네. 한국 남북 정상회담은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종전선언과 군축이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양 박사님, 예, 말씀 주시죠. 예, 그럼 우리 계속 차명인 전 의원이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정말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차명진 의원의 이 말씀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그 맥락하고 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때까지 그 김정은은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이후에 독사 대가리 빳빳이 들듯이 그렇게 또다시 돌변하면서 다시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트럼프의 현재의 그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강하게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죠. 예, 그리고 저는 아니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좋은 얘기입니다. 예, 아주 좋은 문제이신데 제 생각에 질문이 트럼프가 아니고 지금 제 이야기. 잠깐 더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질문 마무리하세요. 예.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북한의 사정과 미국의 그 사항들, 저 사람들이 착하고 선의에 의해서 핵 폐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핵 폐기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필요, 아까 우리 노변이 이야기했던 필요한 만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선거라는 부분과 대선의 재선이라는 부분이 트럼프에는 그 향후 과제로 남아 있고 북한은 그 대북 경제 제재와 압박의 그 한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올 가을 이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전국들이 그 생성이 됐는데 북한이 시간 끌어서 뭐가 남죠? 자꾸 이제 시간 끌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시간을 끌어서 뭔가를 얻어야 시간 끌기와 지연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반대급부, 시간을 끌어서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 끌기로 이야기를 해 나가느냐 말이야. 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북한이 시간을 끌어서 뭐가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갈 길은 딱 둘 중이에요. 하나는 핵폐기를 진짜 폐기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그야말로 트럼프 같은 강한 스트롱맨이 일정하게 지나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는데 그 기로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트럼프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그야말로 무력을 쓰지도 않고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제 그 폼페이오를 보내서 예컨대 종전 협상을 한다 그러더라. 환영한다. 내지는 영변 다 쓴 6번 핵실험에서 다 쓴 실험장을 폐기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건 영변이 아니라 풍계리입니다. 풍계리 미안합니다. 예. 그걸 보고서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로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제 기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까?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일정하게 정치적인 그 제스처인지 아니면은 더 하라고 앞으로 더 하라고 그렇게 고무 격려하는 건지 이거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예측하듯이 현재 그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상당히 그 예측 불허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예측 불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믿고 박수 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의심하는 것이 훨씬 저는 마땅한 자세다. 시간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의심주의자로 욕을 먹을지라도 저는 계속 의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7시 1분을 넘어갔는데 지금 홍영식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고 의미 있는 설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것을 제안할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마무리해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결국에는 키워드가 군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병진 노선에서 이제는 경제 발전에 올인을 한다면은 군축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협상 정상 회담장에는 그걸 올린다. 그렇죠. 그 지금 2016년 통계를 보면은 GDP 대비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쓴 나라가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GDP의 25%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북한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만 해도 15%입니다. 8조에서 11조 원을 매년 군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군축을 해야만 이 비용을 절감하고 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이죠. 한국은 2.6%를 쓰고 있습니다. GDP 대비. 근데
북한이 11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2.6% GDP 대비 지출하면서 38조 원입니다. 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긴장 완화, 그다음에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명목하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종전선언 논의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언은 종전이 아닙니다. 선언은 종전이라는 현실이라든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일 뿐이고 예, 예. 2015년 종군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타결 선언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선언으로서의 가치는 높이 평가하되 예. 그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이 정부가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회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드루킹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지금 들으신 대로 정말 우리 어느 누구도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는 대격변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정치권이 드루킹 블랙홀에 빠져서 정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데 이게 등장을 하게 된 건지, 무슨 꿍꿍이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10여 년 전부터 드루킹 알아봤다 이런 분이 계셔서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정치 논객 출신입니다. 공희준 데일리크라시 수석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